자, 제가 그 학기 초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업의 어떤 활동은 따로 또 같이 함께 읽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2018년 정도부터 좀 우리 수업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 있고 매 학기 조금씩 방법을 달리 하면서 하고 있는데 2018년, 19년은 당연하게도 이제 대면 상황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러니까 책은 각자 읽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책상을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는 줌을 통해서 제가 다른 수업은 동영상으로 올리더라도 요 9주차에 보통은 이것도 처음에는 뭐 한 5주차에도 해보고 뭐 학기 초에도 한번 해보고 해봤는데 그냥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그리고 어느 정도 저와도 좀 이렇게 안면이 있고 여러분들끼리도 특히 1학기 같은 경우는 낯설게 아직 지내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한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약간 먼저 시킬 겸 좋아서 제가 올해부터 1학기부터는 계속 9주차에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붙인 건 따로 또 같이 함께 읽기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쓰고 나서 오늘은 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강의실에서도 만나기 때문에 줌과 강의실 막 이렇게 적었다가 어쨌든 간에 너무 이게 거추장스러워서 일단은 줌이라고만 제가 적어놨고요. 우리가 지금 읽는 책결 잘 안 보이네요. 이게 항상 여러분들도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자신의 모니터를 보면 잘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면에 띄웠을 때 밝기 같은 거에 따라서는 우려가 되는 색이긴 했는데 노란색이고 바탕도 노란 계열이어서 사실은 풀색 같은 계열인데 여기서 보니까 바탕색이 노란색처럼 보이네요. 제가 만든 색깔은 이렇게 연한 풀색 계열? 이런 거여서 오렌지 조용하게랑 싹 구분됐는데 요새 틀어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는 이런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어떤 빛이 있고 어떻게 되더라도 이게 잘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제가 타산지석이 됐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용하게 이렇게 안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구글에서 그냥 제가 특정한 검색어들을 넣어서 검색을 해본 건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의 어느 신도시 그런 풍경인데요. 이거 왼쪽은 조용하게 책을 읽는, 그러니까 카페에서 책을 뭐 한두 권 정도 있고, 두 사람이 같이 책을 읽는 건지 찻잔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은 그러니까 조용하게 뭔가 천천히 쫓기지 않고 책을 읽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찾아볼 것이고, 오른쪽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권 읽은 걸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책도 있고, 자기가 구매한 책도 있는 것 같고, 함께 읽는다. 이제 그런 점에서 조용히 읽고 또 함께 읽고 어떤 우리 그 수업의 컨셉 2가지에 좀 부합하는 이미지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교시에 같이 할 것은 이렇게 책을 같이 읽는 건데 보통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하면 하나의 책을 정해서 그걸 미리 읽고 와가지고 뭐 수업 시간이든 모임에서든 이야기를 하고 뭐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겪었던 독서와 독서 활동이잖아요. 독서 활동 같은 거 아니면 감상문을 쓰거나 그렇죠? 읽고 나서 감상문을 쓰거나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냥 책을 읽는 것 자체를 경험하는 시간을 좀 주고 싶었고 그 즐거움 혹은 그 지루함을 직접 한번 느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굳이 기획한 이유는 최근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책이라는 이제는 구식이 되어버린 그 전통적인 매체가 되어버린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또 그것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대가 바뀌었고 매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책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서 책을 덜 읽는 것이 그냥 이 시대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걸 너무 문제라고 해서 뭐 문해력이 떨어지네, 뭐 어휘력이 떨어지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또 이 시대에 맞는 어떤 뭐 어휘력이나 문해력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있을 테니까 너무 그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상이나 다른 것들도 훨씬 더 또 책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수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찌 되었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능력들을 잘 개발하면 좋은데 확실히 책을 읽는 걸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더군다나 대학에서 우리는 지금 학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여러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은 책 읽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책 읽기의 중요성은 이렇게 설명하고 강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직접 뭔가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책을 각자 가지고 와서 읽자고 한 건데 이 방식은 제가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방식은 아니고 제가 참여해 봤었던
혹은 제가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었던 북클럽의 형태를 따라서 온 건데요. 사일런트 북클럽이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2011년에 아이를 낳고 직장을 잠깐 휴직을 한 상태에서 너무 무료했던, 그러니까 육아에만 치중을 해야 하다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조차 없어가지고 그냥 그 동네 친구 2명이서 카페에서 만나자 우리. 그래서 뭐 시간도 길게 될 수 없으니까 잠깐 책을 들고, 되게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대요.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둘이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 30분 이런 식으로 책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둘이 거기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책을 들고 와서 옆에서 자기도 읽더라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책을 읽고 있으면 책 읽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런 느낌 같은 거. 모두가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딱히 볼 게 없지만 나도 그냥 왠지 휴대폰을 보는 척을 좀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따로 있는 어떤 이 사일런트 북클럽 형태를 착안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생겼지만 지금은 유럽, 남미, 아시아, 우리나라에도 분당, 그 성남 지역에 하나의 그 지점,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들인데, 그러니까 친구와 함께 책을 읽자. 실제로 이게 사일런트 북클럽의 그 진행 어떤 형태이고요. 누군가는 전자책을 읽기도 하고, 그냥 뭐 두꺼운 책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있는 책인데, 그러니까 인트로버트 해피 아워라고 해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같이 책을 읽고 싶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도 책을 읽은 다음에 사람들과의 교류 같은 게 약간 꺼려지거나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향적인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다 다른 책들을 읽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일관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두 분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건 다른 이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은 이제 제노아라는 이탈리아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2020년 초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코로나가 막 그렇게 퍼지기 직전 그 전에 야외에서 모여가지고 책을 읽는 모습. 그러니까 이탈리아 지점인 거죠. 사일런트 북클럽에.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책을 읽기도 하고 여러 형태 장소를 바꿔가면서 10시 반에 돌아오면 돼요. 지금 강의하고 있고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려요? 여기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줌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 바꿔줘야 제가 이따가 출첵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들을 수 있으면 강의를 듣는데 응? 네네, 그러세요. 네. 굉장히 정신사나운 라또 DJ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막 사연이 올라왔네요. 사연도 읽어주고 방송도 진행하고 음악도 틀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되게 아직까지 역량이 쌓이지 않은 신입 PD 이런 느낌이에요. 제 스스로가 지금. 자, 요거는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그러니까 슬로우 리딩이라고 뉴질랜드에서 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그러니까 앞에 사일런트 북클럽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각자 책을 읽는 게 주 포인트였다면 슬로우 리딩은 휴대폰을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모여서 각자의 책을 읽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수요일날 저녁, 일요일날 뭐 오후 2시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이렇게 책을 읽더라고요. 읽고 여기는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읽고 나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당연히 코로나가 심해지면서는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또 줌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제가 이거를 번역한 걸 안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좋은 거는 정해진 책이 없고, 그쵸? 노 어사인드 북이고, 그다음에 어떤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뭐 3시까지 100페이지까지 읽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게 없는 거죠. 내가 10장을 읽든 내가 뭐 가져온 그림책이 뭐 20장짜리여서 다 읽든 2권을 읽든 상관이 없는 거. 그리고 돈 라이크 좋아하지 않는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거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9주차에는 이 책 한 권을 읽고 토론을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그 책을 읽었는데 재밌다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읽기가 싫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관심이 별로 없는 주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창안한 독서 활동의 방식은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거고 모여서 함께 읽음으로써 그걸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들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제가 실제로 2015년 정도부터 홍대 앞에서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에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이라는 거는 왜 자기가 왜
이렇게 어떤 하나를 하면 약간 유사한 걸 또 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좀 확장되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어떤 출판사 같은데 좀 호의를 보이면서 뭐 조회를 눌렀었나 보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좋아한다라고 페이스북에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막 띄워주는 과정에서 이제 일요일 오후 2시에 홍대 앞 카페에서 모여서 책을 읽는 모임이 있다. 각자 읽고 싶은 걸 읽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광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재밌다 이러면서 책을 들고 한번 가봤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일요일날 오면은 보통은 이제 월요일날에 출근, 그러니까 저는 학교로 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앞두고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뭐 강의 같은 거 최종적으로 강의안 같은 거 살펴보고 약간 어영부영 보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주 뭐 빡세게 일을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쉬거나 놀기도 좀 그런 뭐 그런 날인데 일요일 오후 2시를 책을 읽으면서 보내면 좋겠다. 근데 집에 있으면 뭐 집안일 하게 되거나 뭐 다른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2시에 갔더니 아주 큰 카페를 대여해서 차는 자기가 사 마셔야 되고 대신에 입장료는 따로 없고 이렇게 5시까지 책을 읽을 수 있고 4시까지는 책을 읽는 시간인데 더 읽을 사람은 더 읽고 집에 가도 되는데 4시부터는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 얘기하는 어떤 그런 모임을 또 안에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을 해도 되고 그냥 계속 읽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그래서 거기를 한 1년 정도 나갔었어요. 사람들이 매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독서 활동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사일런트 북클럽 이런 것들을 좀 결합을 해서 이제 수업 시간 중에 한번 독서 책 읽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건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것들은 우리가 하는 거랑은 좀 다르고 약간 전통적인 북클럽과 비슷하지만 뭔가 좀 특징들이 있는 그런 건데요. 제가 적어놨던 것처럼 주제가 있는,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아무랑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사진 보면서 제가 하나 이렇게 뭐 보여드릴게요. 이 장소는 미국이거든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서 뭔가 좀 특징 같은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미국이고 저기 사진에 보면은 어떤가요? 참여한 사람들이 일단 여성밖에 안 보이죠. 남자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어떤 고정관념에서 미국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좀 이렇게 노란머리 막 그쵸, 뭐 이렇게 백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딱 보면은 딱 봐도 정확히 나라는 제가 모르겠지만 다 아시안이죠. 그러니까 이 모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그러니까 코즈머스 북클럽이라는 어떤 실제 북클럽인데 여기는 읽는 책도 이민자 작가가 쓴 어떤 이민자에 관한 책들 이런 것들을 읽고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안 출신의 그러니까 프롬 아시아 그러니까 응원들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라 해도 아시아의 어떤 배경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고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도 남성들은 참여할 수 없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같이 읽는 책도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어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본 태학 근거지를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주제를 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읽는 그런 북클럽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제목 있는데 더 브로맨틱 북클럽이라고 해서 브라더잖아요. 남자들. 근데 맨틱은 뭐냐면 로맨틱이에요. 그러니까 로맨스 소설을 읽는 남성들만의 북클럽 이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 들어갈 수 없고요. 모여서 읽는 거는 다른 거 안 읽고 로맨스만 읽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했을까? 아까 여러분들 얼핏 생각해도 포즈머스 북클럽 같은 경우에도 뭔가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 책을 읽는지 좀 짐작이 되는 면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타지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더 이중적인 잣대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하고 연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흔히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로맨스를 읽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맨스 좋아해? 이러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좀 숨기거나 뭐 이런 분위기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대요, 미국도.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우리도 근데 로맨스 좋아한다. 그리고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로맨스를 좋아하는 남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한국도 중으로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멤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맨스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연애 경험이나 사랑에 대한 어떤 인생관 같은 게 드러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된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추가 멤버는 받지 않지만 근데 누군가는 뒤늦게 알고 들어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딱 시작했을 때 같이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게 그런데
대신 니네가 새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 로맨스 소설을 읽고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자꾸 멤버들이 바뀐다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뭔가 그런 얘기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모임을 만들 것을 얘기해요. 이 포맷 써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제가 2가지 정도만 사례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참여자들의 조건을 제한하는 거, 그리고 읽는 책의 어떤 조건이 제한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것도 그냥 제가 또 여러분들께 좀 흥미로워서 보여드리는 건데, 또 유명 인사와 함께 읽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이 사람이 리즈 위더스푼이라는 뭐 금발이 너브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 사람 뭐 보면 되게 많은 이제 뭐 와일드 이런 영화에 나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배우인데 이분이 어떤 책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북클럽도 만들고 뭐 어플도 있고 홈페이지도 많이 운영하고 이러는데요. 여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하고 여성이라는 것이 큰 주제예요. 그래서 주로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여성 작가가 쓴 책,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그 한 달 동안 같이 읽어보자. 각자의 장소에서 뭐 이런 식의 컨셉으로 자기 사진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 거죠. 책을 읽는 모습 같은 거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또 김영하라고 알쓸신잡에 나왔던 유명한 작가님이 계신데 작년 2020년 12월에 우연하게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이런 식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인스타 라방을 하겠다. 한 권씩 책을 정할 테니까 그때 읽고 나서 모여가지고 댓글로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2월 달에 딱 보진 못했고 한 2월인가 그 정도쯤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했고 올해 10월 달에는 10월 31일 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강물처럼 마레오라는 정말 좋은 그림책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고요. 처음 그림책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 소설책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권씩 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5월, 6월, 8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점점 사람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5월 정도에는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막 얘기하던데 그 다음 달에 가니까 150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책을 같이 읽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거 캡처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라방을 진행하는 거고 사람들이 댓글로써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이 사람이 강의를 하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읽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댓글을 막 쓰고 또 댓글을 읽어주면서 얘기를 연결하기도 하고 참 어려워서 어떻게 도대체 진행하는 건가 궁금했는데 정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캡처를 했던 그런 것이고요. 또 책을 읽는 방식의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우리가 할 방식을 이제 그 사례가 됐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느 책을 읽어서 모여서 읽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특정한 참여자들의 조건, 읽는 책의 조건을 제한했던 경우들을 말씀드렸다면 방금은 또 방금 직전에는 유명 인사와 함께 읽는 거, 작가든 배우든 세 번째 제가 보여드릴 어떤 책 읽는 방식은 특정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읽는다는 게 아니라 원북 원시티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더블린이 한 권의 책을 내거는 거예요. 2021년 더블린은 예를 들어서 뭐 사고와 표현이야, 뭐 한국의 사고와 표현이야 이렇게 딱 책을 정하면은 한 1년 동안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도서관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 저자 강연도 하고 독서 토론도 열고 뭐 영상도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도시 한 책 이런 어떤 게 시애틀부터 있었던 건데 쭉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워청워슈 이거는 홍콩에서 그러니까 홍콩, 더블린, 뭐 미국, 한국도 당연하게 있고요. 이렇게 외국 사례도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이 가장 먼저 했대요. 2004년인가. 그래서 원북, 원부산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에서도 하고요. 또 서울에서도 하는데 그거는 서울에서 책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도시다 보니까 도서관별로 좀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도서관에서는 이 책을 내걸고 저 도서관에서는 이 책을 내걸고 어쨌거나 도시든 도서관이든 이렇게 하나의 책을 내걸고서는 그 지역에 사는 혹은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책을 같이 읽는 형태의 그런 독서 활동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그 세대인지도 모르겠는데 2015 교육과정 개편한 다음에 한 학기 한 책 읽기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해 보셨나요?
이게 초등학교에서는 분명히 시행이 됐더라고요. 학년별로 해서 2015 한 다음에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 2학년, 3, 4학년 됐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은 딱히 여러분들 전혀 그런 거 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것 같네요. 아무도 지금 반응이 없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학생들은 한 학기 한 책 읽기라는 게 아예 국어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반은 추천 도서 안에서 한 권을 고르기도 하고 어떤 반은 각자가 그냥 한 권씩 정해서 읽기도 해서 어쨌거나 한 학기에 한 책을 읽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수업 시간 중에 조금씩 갖는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어떤 또 형태는 이것도 제가 참여했던 작년에 2020년에 9월에 참여했던 형태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했던 거였는데 이런 식이에요. 책을 2권 정도 제시를 해요. 거기서 당시에 제가 참여했던 이유는 패스트를 읽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패스트지만 안 읽고 있었는데 너무 유명해서 읽어보고 싶었으나 사실 읽지 않고 있지만 또 읽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책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막 이렇게 퍼지고 이러면서 패스트가 굉장히 많이 다시 읽혔죠. 이건 뭐냐면 한 달 동안 책 2권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네이버 밴드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식이죠. 뭐 10월 26일 화요일은 뭐 53쪽부터 72쪽까지 이런 식으로 분량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오늘 읽었으면은 댓글을 다는 거죠. 거기서 좋았던 구절을 쓴다거나 야 코로나 뭐 패스트 진짜 무섭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읽으려면 못 읽는다. 매일매일 조금씩 읽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토론할 수는 없으니 각자가 읽으면서 자신의 어떤 느낌을 댓글 같은 것으로서 서로 공유를 하자. 이런 형태의 독서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른 것들도 많이 얘기해 주는 이유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그 아이디어들로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어려웠던 걸 쉽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독서 모임은 아니고요. 여러분 챌린저스 아세요? 뭐 책 같은 걸 보면은 요즘 20대가 굉장히 많이 한다는데 제 주변의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별로 아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확실히 그렇게 보도되는 그런 트렌드와 실제적인 것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참여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책 읽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뭐 6,000보 걷기 이런 거 막 하고 이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느 책이든 좋으니 자기가 읽은 책의 첫 페이지, 그다음에 10분이 지나면 인증할 수 있는데 끝페이지 이렇게 인증을 해서 독서하는 습관을 쌓아가자 이런 어떤 챌린지고요. 일정한 금액을 걸고 해서 그 자기가 세운 미션을 다 이수하면 돌려받는 것이고 약간의 상금이 더해지는 거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차감이 되는 형태 그런 형태로 해서 독서 인증을 하는 그래서 함께 읽는 힘을 이용해서 습관을 만드는 어떤 그런 노력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왜 책을 읽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여기 왼쪽에 줄 맞춰가지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부터 Why read? 책을 왜 읽어야 되는가? 리터러시 소통 역량이 향상되니까 그리고 뭐 feel less lonely and isolated니까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감소될 수 있으니까 사회성이 좋아지니까 직업을 구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일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으니까 우울증도 줄어든다고 하고요. 자존감, 자신감도 증가한다고 하고 어떤 다른 문화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전 다양성 포용이라고 해석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독서를 통해서 실제로 줄어든다고 하고 또 창의성, 상상력 같은 것들이 커진다고도 하고요. 또 이거는 꼭 학교에서의 성적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그 잘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읽는 능력이 좋아지고 말하는 능력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적도 향상된다고 하고 잘 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독서라는 건 정말 되게 의미 있는 것이라는 얘기고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아까도 말을